수없이 이어지는 구타와 기압 행군 간의 대우가 흐트러지기만 해도 그 험한 최전방의 돌덩이뿐인 야산에서 굴러내리며 나무 등걸에 찢겨나가야 했고, 눈이라도 한번 치켜뜨는 날이면 그날은 죽었다고 폭창을 해야 할 정도였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었다. 바로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당하며 모진 목숨을 연명하기에 급급했다. 임진강 철책 사이로 어느덧 차디찬 겨울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모진 목숨이지만 그나마 여름과 가을은 목숨을 이어가는 데 있어 차라리 천국이었다. 찬바람이 철책 사이로 불어올 때 그들은 뼛속으로 스며드는 한기와 싸우고 허기진 배를 부여잡으며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스스로 저주해야만 했다. 근로봉사대에 끌려온 지 2달이 조금 지난 어느 날이었다. 한밤중에 조일환의 막사로 유중수가 찾아왔다. 조일환. 막사에서는 60여 명의 대원들이 정자를 하고 앉아 지나간 과거를 반성하는 참회의 시간을 억지로 보내고 있었다. 조일환이 벌떡 일어섰다. 부르셨습니까? 잠깐 나오시오. 유중사의 말이 다른 때와는 달리 경어를 사용했다. 순간 조일환은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채고 머뭇거렸다. 그러자 유중사가 다시 조일환을 돌아보며 짜증스러운 듯 재촉했다. 빨리 나오지 않고 뭐하시오? 그때 강동수가 사태를 짐작하고는 조일환의 팔을 잡았다. 강동수는 그런 조일환에게 가지 말라는 눈짓을 했다. 그러나 간부들의 명령을 대놓고 거부할 수는 없었다. 조일환, 어서 나오시오. 유중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자 조일환은 하는 수 없이 일어섰다. 강동수가 불안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조일환이 머뭇거리며 밖으로 나오자 막사 밖에는 교육생들을 감시하는 서치라이트가 번쩍거리고 있었고 그 불빛에 드러난 기관총이 막루를 지키고 있었다. 밖으로 나가자 낯선 중령과 부관인 듯한 위관급 장교가 조일환을 기다리고 있었다. 조일환과 전혀 안면이 없는 군인들이었다. 중령님, 이 사람이 조일환입니다. 유중사가 조일환을 그들에게 소개하자 중령은 반갑다는 듯 손을 내밀었다. 아, 그렇습니까? 나 헌병대에 있는 김중령이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오? 조일환은 도통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김중령이라는 자와 유중사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쳐다보았다. 그러자 김중령이 다시 입을 열어 자신이 찾아온 목적을 말했다. 내가 찾아온 것은 다름이 아니고 상부에서 여기서 고생하는 조일환을 찾아가 위로를 해주라는 지시가 있어 찾아왔소이다. 조일환이 어리벙벙한 얼굴로 그를 쳐다보며 말을 더듬거렸다. 아, 아닙니다. 그가 뜻밖의 말을 했다. 자, 우리 함께 나가 어디서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떻겠소? 조일환은 난데없이 찾아와 술을 마시러 나가자는 그의 말을 듣고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이 자들의 속셈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다. 순간 조일환의 머릿속으로 번쩍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이 자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있어. 조교들은 낮 시간 교육 중 수시로 교육생들에게 겁을 주곤 했다. 어디서 어떤 놈이 탈주를 하다가 사살되었다는 등, 탈주를 하다 걸리면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이라는 등 갖은 협박을 해댔다. 그 순간 조일환은 강동수의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다. 만약 여기서 이 자들의 말을 믿고 순순히 따라 나섰다가 자신을 내팽개치고 종적을 감춰버린다면 조일환은 그야말로 도망자가 되어 추격을 받거나 아니면 이 자들이 등 뒤에서 쏜 총에 사살되어도 할 말이 없었다. 개죽음을 당하는 것이었다. 거기다가 서로 운 좋게 막사를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 최전방에서 한밤중에 부대 근처를 배회하다 초병에게 걸리는 순간 암구호를 알 수 없는 조일환에게 날아올 것은 심장에 바람구멍을 낼 총알밖에 달리 없었다. 이들은 바로 그 점을 노린 것이었다. 조일환은 김중령이라는 자의 술자리 제의를 이런지하에 거절했다. 아닙니다, 중령님. 호의는 고맙습니다만 교육생은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순간 김중령의 얼굴 위로 낭패스러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자 그가 다시 한번 조일환을 꼬드겼다. 그건 걱정하지 마시오. 상부에서 지시를 받은 내가 인솔해서 나가는 것인데 어떻소? 그리고 그동안 조일환 씨가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 위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뿐이지 다른 뜻은 없어요. 그가 넉살 좋게 웃기까지 했다. 그러나 조일환도 눈치 하나로 여지껏 모진 목숨을 이어온 사람이었다. 조일환은 끝내 못 가겠다고 버텼다. 그 순간 김중령의 얼굴 위로 노기가 뻗쳤다. 그래? 김중령이 낭패스러운 얼굴로 유중사에게 짧게 눈짓을 하고는 돌아서 버렸다. 김중령이라는 자가 채 5발자국을 떼기 전에 유중사가 잔뜩 경계에 눈빛을 반짝이고 있던 조일환의 복부로 힘껏 발길질을 해대기 시작했다. 야, 개스엑스야. 중령님이 가자고 하면 순순히 따라갈 것이지. 내 놈이 뭐가 잘났다고 안 따라가겠다는 거야? 조일환이 고통스러워하자 유중사가 다시 소리쳤다.
어디서 엄살이야, 개새X야. 어서 일어나지 못해? 배를 움켜쥐고 허둥대는 조일환의 뒷덜미를 잡아챈 유 중사가 다시 한번 무릎으로 힘껏 차올렸다. 그 서슬에 조일환이 뒤로 벌렁 낮아빠졌다. 조일환의 입술이 터져 벌겋게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유 중사는 씩씩거리며 독서를 뿜어댔다. 개스X 같으니라고. 너 이 새끼 오늘 잘 걸렸어. 한번 단단히 맛을 보라고. 어서 일어서라 이놈아. 막사를 경비하는 서치라이트 불빛에 언뜻언뜻 드러나는 유 중사의 눈에서 도끼 서린 안광이 번뜩였다. 유 중사가 옆에 차고 있던 권총을 빼어들었다. 순간 조일환은 진짜 이자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이 밀려들었다. 조일환이 겁에 질려 막사 안으로 엉금엉금 기어들어갔다. 막사로 겨우 들어온 조일환은 그러나 안까지 쫓아온 유 중사의 군화발을 고스란히 받고 말았다. 뒤따라 서너 명의 조교들이 우당탕탕 뛰어들어와 금방 사태를 파악하고는 익숙한 솜씨로 조일환을 패기 시작했다. 조일환의 등짝이 또다시 벌겋게 피로 물들기 시작했다. 유 중사의 지독스러울 만큼 매서운 매질이 막사 안으로까지 이어졌다. 죽어라. 이 쓰레기만도 못할 너절한 인간 같으니라고. 5명의 장정이 한 사람을 앞에 놓고 살육의 잔치를 벌이는 꼴이었다. 5명의 군인들은 무슨 이유에서 왜 조일환을 흠씬 패하는지 사실은 영문도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다만 조일환을 혼내주기 위해 두들겨 팼을 뿐이다. 그런데 혼내준다는 그들의 얼굴은 실상 한 사람을 완전히 작살내겠다는 원시적인 욕망에 불타오른 듯했다. 한 인간을 죽음으로 내모는 완벽한 몽둥이질을 해대는 그들 역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으며 눈알은 불쑥 튀어나와 있었다. 자의가 아니라 무슨 거역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매질을 하는 듯 싶었다. 인간으로서는 참아 있을 수 없는 생지옥을 연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일환이 정신을 거의 잃고 쭉 뻗어버리자 유 중사는 눈가를 희번뜩거리며 싸늘하게 소리쳤다. 야, 이 새끼야. 이것도 못 견딜 놈이 왜 반항이야, 새끼야. 그러면서 발길로 조일환의 복부를 걷어찼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교육생들은 하나같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하고 얼어붙어 있었다. 그 중에는 무의식 속에 층층이 숨겨져 있던 피악증이 발동하여 조교들이 조일환을 아예 죽여버렸으면 하는 끔찍한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만큼 막사하는 지옥과 다를 바 없었다. 조일환이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자 유 중사는 죽음의 잔치를 더 즐기고 싶은지 가혹한 명령을 하달했다. 야, 조교들 일렬종대로 집합. 유 중사는 조교 5을 막사 가운데 통로에 나란히 세웠다. 그리고는 조교들의 다리를 벌리게 했다. 조일환은 겨우 가늘게 눈을 뜨고 유 중사가 하는 짓을 올려다보았다. 이봐, 조일환 선생. 아예 유 중사는 조일환을 가지고 놀 요량이었다. 천하가 다 알아준다는 천안의 곰이 꼴이 말이 아니셔. 이봐, 조 선생. 저기 앞에 사내들 가랑이가 보이지? 그 사이로 기어가. 어서. 유 중사가 조일환의 등짝을 후려치며 강요했다. 5명의 조교 가랑이 사이로 기어가라는 유 중사의 명령은 인간 조일환을 아예 짐승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였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조일환이 그것만은 못하겠다는 눈길로 올려다보았다. 어쭈, 이 자식이 눈가를 뒤집고 야단이야. 어서 기어, 새끼야. 조일환은 차마 이 짓만은 거부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여기서 살아나가자. 살아남아야만 한다. 조일환은 마침내 무릎 걸음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러나 첫 번째 조교의 가랑이 사이로 몸을 집어넣을 무렵 또 다른 사태가 발생했다. 침상 위에 앉아 이 광경을 놓치지 않고 보고 있던 강동수가 몸을 날려 첫 번째 조교를 쓰러뜨린 것이다. 치워라, 이놈들아. 강동수는 그렇게 몸을 날리고는 재빨리 조일환을 감싸 안았다. 강동수는 울부짖다시피 하며 외쳤다. 그때 조교들이 재빨리 상황을 알아차리고는 강동수에게 몰매를 가하기 시작했다.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강동수는 조일환을 부둥켜 안고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조일환의 몸을 보호하려는 강동수의 노력은 허사로 끝나고 말았다. 5명의 조교가 둘로 나뉘어 조일환과 강동수를 무자비하게 후려쳤기 때문이다. 강동수는 그만 힘을 잃고 뻗어버렸다. 이후 중사는 곤봉을 조심스레 쥐더니 강동수의 머리통을 정확히 조준해온 힘을 다해 후려쳤다. 강동수의 두개골에서 시뻘건 피가 솟아올랐다. 갑자기 막사하는 조용해졌다. 아직 숨은 붙어 있습니다. 내심 조마조마해하던 유 중사는 그제야 한숨을 돌리고 나더니 조교가 강동수를 들쳐매고 나갔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조일환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막사 안의 교육생들도 눈발이 섰다. 그러자 조교들은 분위기를 제압하기 위해 그중 몸집 큰 몇 놈을 골라 우선 조지기 시작했다. 다시 분위기는 살벌한 판으로 변했다.
이후 중사는 조일환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작살내기로 작정한 듯 다시 입을 열었다. 조 선생 뭐 하시나? 어서 가랑이 사이를 기지 않고. 어느새 일렬종대로 선 3명의 조교는 가랑이를 쫙 벌리고 조일환을 맞을 준비를 했다. 이후 중사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조일환 어서 기어. 기면서 복창하라. 나는 개다. 멍멍. 나는 개다. 깨갱. 이후 중사의 곤봉이 등짝에 꽂히자 조일환은 어쩔 수 없이 무릎 걸음으로 기기 시작했다. 입으로는 유 중사의 말을 그대로 복창하고 있었다. 나는 개다. 멍멍. 나는 개다. 깨갱. 그렇게 개소리를 흉내내며 조일환은 첫 번째 조교의 가랑이를 통과했다. 조일환은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강동수를 위해서라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굳어졌다.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몸은 따로 놀았다. 조일환은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이후 중사와 조교들은 그제야 죽음의 잔치에 만족했는지 물러갔다. 그 일이 있고 3일째 되는 날 조일환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노역에 나갔다. 그러나 대대본부로 실려간 강동수는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누군가는 강동수가 죽었을 거라고 말했지만 조일환은 강동수의 죽음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때였다. 막사문이 열리고 조교 2명이 축 늘어진 장정을 간신히 부축해서 들어왔다. 조교들의 보고를 듣자 조일환은 고개를 쳐들었다. 축 늘어진 장정이 강동수임을 직감했다. 강동수는 눈길을 줄 데를 찾지 못하고 피척거리며 들어섰다. 조일환은 강동수를 확인하고는 뛰쳐나갔다. 이번에는 유 중사도 제지하지 않았다. 동수, 이보게, 동수. 그러나 강동수는 말이 없었다. 대신 그는 희죽거리며 계속 웃기만 했다. 유 중사가 지나가는 소리로 중얼거렸다. 이 자식 돌았군. 그랬다. 강동수는 미쳐버렸다. 천하의 조일환이 조교들의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몸을 던졌던 강동수는 몰매를 견디지 못하고 정신이 나가버린 것이었다. 그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 자가 바로 유 중사였다. 조일환의 눈에서 핏발이 섰다.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시오? 조일환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일어서자 유 중사는 주위를 휙 둘러보았다. 하나같이 핏발 선 눈들이 자신을 향해 있었다. 유 중사는 일단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판단했다. 자, 오늘 교육은 이것으로 마친다. 이후 중사와 조교들은 강동수를 막사 한 구석에 내던져놓고 빠져나갔다. 조일환은 기가 막힐 지경이었다. 자기 대신 몰매를 맞고 미쳐버린 강동수, 그를 품에 안고 조일환은 목을 놓아 울 수밖에 없었다.